우리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는데 드디어 그 단초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측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야, 드디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의 출처 그리고 유통 경로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우한 그림 중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1억 되게 2천만 원이라면 스케치, 청경자나 이우한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스케치하면 1억이에요. 네. 지금 유통가가. 지금 근데 점으로부터 하고 이거 뭐 넘버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소 20억 원 이상 할 것 같은데. 아, 훨씬 더 큰 네. 금액이다. 이거 12억도 아니고 1억 2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김상민 검사가 공짜로 받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전 그래도 김상민 검사 참 고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되는 시발점이 김상민 검사예요. 맞습니다.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공천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저 당협위원회 그 감사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꼴찌를 해요 그때. 꼴찌를 해서 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협 그 당무감사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다며요. 딴 거 다 안 보고 명태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고 간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나오기 직전인데 한동훈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점수표를. 당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김영선은 이 꼴찌한 사람을 공천을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절대 못 받은 거죠. 그래갖고 얘는 안 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김건희한테.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선 한 번 그냥 더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김영선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안 씁니다. 그래요? 김영선은 재산이 한 6, 70억 돼. 오, 돈 많던데. 많아요. 네. 근데 본인이 명태균 그때 특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때도 보궐에서 2022년에 보궐이 될 때도 자기 돈 10원 안 써서 이 모든 사달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때 그냥 그 자기 그 재산 시원하게 한 2억만 그냥. 땡겨가지고 네. 쓰고 어차피 선거 보조 1억 5천 받거든요. 받는데 자기 돈을 10원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시의원이나 뭐 이렇게 군수 그 기초자치단체 의원하고 싶은 사람 2명에게 3억 원을 땡깁니다. 그 돈을 땡겼다가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 돼 버리니까 일부러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이 당선된 다음에 그 선거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요. 그래서 선관위가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목돈이 왜 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있었고 김영선은 돈을 안 내니까 돈 내내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아, 이거 시원하게 내는 네. 사람 있으니까 대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김상민으로 바꿨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보면. 컷오프도 했죠. 네. 김상민. 근데 그 명태균 씨는- 보면 네. 이 과정에서 김건희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아, 제가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당시에 그렇지. 이제 김건희 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익십을 했다. 그렇죠. 읽어놓고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에요. 음. 네, 익십을 하면서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칠불사 회동도 하고 시작이 쭉 되는 거죠. 김상민 고마운 사람.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10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분이 김건희 씨 측의 이완 화백의 그림을 건넨 시점입니다. 언제? 2023년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김상민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그것도 검사할 때예요. 부장검사. 검사가 이런 그 공천을 예비해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뇌물 매긴 겁니다 이게. 네, 김상민의 주장은 이제 다르죠. 내가 대신 사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오빠 돈을 받아서 내가 그림을 1억 2천만 원 주고 대신 사서 오빠한테 준 거다.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자기가 전화를 받았더라고 또 이걸 통화에서라고 밝혔어요. 네, 네.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김건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현직 부장검사가 2023년 초면은 대통령 영부인 아니에요? 영부인 오빠하고 친해가지고 영부인 오빠 그림을 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대신 사줬다는 주장이잖아. 심지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영부인 오빠 무슨 재벌 총수도 아니고 어디 뭐 마름 굴리는 거 사람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현직 검사를 어떻게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억 2천만 원을 야 내가 1억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림 사가져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웃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강 큰 사람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 주면서 그림 값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 근데 마음인데. 그 바쉐론 콘스탄지 시계도
5천만짜리 500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500 네. 퉁쳐. 딱 10분의 1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12억짜리 그림 사면서 1억 근데. 2천 줬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림 가격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자기 지인이 갖고 있는 그림을 사다가 김건희 오빠한테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영부인 오빠를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 관계가 되니 이 그림을 누가 사주든 안 사주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김건희 등에 업고 김건희 오빠도 등에 업었다.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냥 추석 앞두고 나 이제 현직 검사가 나 출마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지역에 막 뼈를 묻니 어쩌니 그러면서 문자도 막 당당하게 보내고 그렇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감찰해 그랬더니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총선 출마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가 그 다음에 아유 우리 김상민 좀 공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영선한테 아이 그 대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면은 공기업 보내줄게. 사장 보내줄게.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달리 생각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김상민 씨가 사줬겠지. 아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juk 선배 같은 경우 수사기관 분들 많이 아니까 이제 잘 이해하실 텐데 이게 검사했던 분의 알리바이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천한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주장이라도 좀 해야지. 이제 금액을 떠나서 지금 1억 2천 이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은 아마 계좌에 뭐 계좌 영장이나 봐서 요 정도 금액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거 오늘 좀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네. 위험한 발언 한번 또 그래요? 제가 원래 매불쇼에서 주로 하는데 저도 그런 거 매우 네, 싫어하는데요. 위험한 발언 프로 폐지가 될 말 수 있는 섞지 말고 발언이에요. 가만히 있어. 저는 그 김상민 검사가 그렇다면 윤석열 부부 어떻게 친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상상입니다. 이건 네, 적어도. 해보게 예. 근데 아주 상상은 아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어디까지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상민 검사가 코인업체 수사를 했고 그게 뭐 존버킴이라는 사람이 있고 존버킴은 지금 목포에서 밀항을 시도하려다 잡혀갖고 지금 수감돼 있어요. 네, 감옥에 갔는데 강남 코인 업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존버킴이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번 돈의 추산을 1조라고 합니다. 1조. 최소 6천억 원에서 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캠프에 나타났다. 네. 나중에 윤석열 캠프에 나타났다. 대선 캠프. 저는 김상민이 예를 들면 이렇겠죠.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코인 업체에서 사실은 몸통이 있는데 존버킴은 몸통이 아니에요. 몸통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야. 네, 근데 그 몸통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하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 캠프에도 나타나고 지금 사진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몸통은 살아 있다면 만약 이제 김상민이 내가 담당 주인 검사면 오더를 받고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분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건희의 청탁을 받고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거를 실현시켜주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네. 있고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도 검사들의 특징은 자기 돈 안 씁니다. 검사들은 예전에 보면 그 누굽니까 바나나 리퍼블릭 화장품 정은호 게이트 때도 이제 검사들 보면 검사들 자기 돈 안 쓰거든요. 항상 주로 김영준 부장검사나 보면 주로 다 받아서 쓰죠. 저는 그 코인 업체가 김상민의 스폰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네, 코인 업체에서 돈을 대고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그 계좌 그러니까 드러난 눈으로 확인한 증거로서 봤을 때는 뭐 1억 정도 나온 것이지 저는 거기 꽤 많은 돈이 코인 업체에서 그러니까요. 스폰을 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 흘러간 거죠. 김상민을 통해서. 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빨려드는 기운이 어마어마하네. 있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고. 우리 네. 박교영 기자는 지금 자기가 지상파 진행자인 줄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아무 관계가 없어. 아, 그래요? 갑자기 이쪽이 진행자 같은 느낌이. 근데 막 그런 소문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자금 세탁에 코인이 활용됐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의 코인 얘기가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그렇구나. 캄보디아로 대외경제협력 차관을 네. 랩을 뻥튀기해서 돈을 일부 한 2천억 보냈잖아요. 그거를 현지에서 코인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윤핵관들 몇 명이 실제 또 캄보디아에 갔거든요. 네. 캄보디아에 가서 윤핵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러 갔다라는 설이 캄보디아 내부에 있고 저희 뉴스타파 기자들이 갔다 왔거든요. 캄보디아. 아, 현지에요? 캄보디아 한 7, 8일 취재하고 왔는데 네.
지금 뭐 정리해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우환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건희의 진술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진술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 김상민보다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우환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느냐. 난 그래서 사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요건 출처가 어디서 근거를 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뭐 유명 작가들 그림값이 올라가면은 위작이 생겨나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미술 시장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네. 자기가 이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쵸. 설마. 만약에 진짜 오빠 거라고 하고 김건희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근데 왜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뭐 바시론 콩스탄틴인가 어쩌면 뭔가 하는 시계는 왜 또 그 그림하고 같이 나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된 뭔가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오빠가 장모 집에 갖다 놓은 그림에 그 그림과 함께 거기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김건희 씨가 받은 시계였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설명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거 오빠한테 갖다 줬다고 설사 갖다 줬다 하더라도 그거 오빠한테 그냥 갖다 줬겠어요? 김건희라는 사람 배경 보고 갖다 줬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하나 의심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2023년 초에 김상민 검사가 지인을 통해서 그림을 샀다고 했지 네. 김건희한테 그 시점에 전달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특검에서. 근데 김건희랑 김상민 검사랑 통화한 기록을 보면 2023년 9월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해요. 추석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문자로 김상민 검사, 불렸지. 그치 네. 부장 검사가 내가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은 뭔가 뒷배를 얻으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런 선물을 줄 생각을 했으면 2023년 초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그때 주는 게 맞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산 시점하고 실제로 건네줬던 시점은 꽤 시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저 코인 업계 얘기는 뭐냐면 그 존 버킴이란 사람들이 이제 범죄 수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잡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네. 우리가 얼마까지 올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자기들이 팔고 나가는 수법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6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면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이제 자기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놓고 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다 나오잖아요. 네. 비트코인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한 게 지금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5배가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섯 배, 이런 걸 일곱 배. 찾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뇌물을 상납했다면 검사나 아니면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입장을 바꿔서라도 비트코인 지갑을 받겠죠. 그렇죠. 네, 예. 지갑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정말 상상외로 천문학적인 뇌물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가 가능해요? 비트코인은 그 뭐죠? 그걸로 돼 있잖아요. 다 이거 다 추적이 안 되게.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특검에 연락한 사람은 없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 일단 감옥에 있는 존 버킴을 한번 불러다 보시면 감옥에 있는 네, 존 버킴을 불러라. 존 버킴은 소위 말하는 기술 엔지니어예요. 코인을 만드는 엔지니어, 공학 엔지니어.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존 버킴은 스스로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불러보시면 얘기를 하겠죠. 네. 이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백은 없잖아요. 이름이 그 존 버킴이에요? 근데 실명은 따로 있고. 아, 개명이 그러니까 존버하자는 건가? 세계에서 네. 그렇죠. 존버하면 이제 이득이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같은데 잘 지었어 보니까.